주얼리 상인이라는 책인데요. 주인공이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맥스 에반의 장영배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는 한국과는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20일 새벽 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업인들도 보통 이 시간에 좀 주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아, 이제 인터뷰 끝나고 주무셔야 될 시간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네, 저는 2004년도 4월달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공군 부사관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네. 군 복무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87년 2월부터 90년 2월에 졸업을 해서 예. 그 부사관 임관을 90년 2월에 해서 제대를 1997년 2월달에 했습니다. 네. 7년 정도 했죠. 아, 7년 정도 공군과 함께 호흡을 하셨군요. 네네. 전역하시고 그러면 곧바로 프랑스로 가신 건가요? 네, 전역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미국으로 갔고요. 예.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뒤에서 사업도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비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네. 97년 2월 전역 이후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2004년부터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네, 맞습니다. 지나간 여정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파리의 주얼리 상인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파리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책을 낼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사실은 뭐 책을 갑자기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 작년 10월 달에 그 파리에서 열렸던 그 해외 취업 및 그 창업 세미나에 네. 제가 강사로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매번 그 젊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드릴 수도 없고 예. 또 강의를 매번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책을 써서 그런 젊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네, 저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그런 책을 써서 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고스란히 고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내셨군요. 그럼 책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책 내용은 주로 이제 그 20대, 30대 저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젊은 청년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이 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엮어봤고요. 그래서 제 삶을 그 젊은 청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자기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계획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제가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그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언뜻 제가 책을 봤더니 정말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무기 거래상 인턴에서 시작해서 모텔 벨보이, 포토샵 직원, 샌드위치 델리맨, 네, 그렇죠. 예, 부동산 중개인 여정이 하나들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원래 꿈이 뭐셨길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제 제가 항공경영대학원을 가려고 유학을 갔던 거고요. 네. 그
그때 갔을 때 이제 처음에 미국으로 이제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는 그 꿈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보잉사 같은데 아니면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데 일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이카오라고 그 유엔 산하의 그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그 사무총장이 좀 돼야겠다라는 네. 큰 꿈을 갖고 갔었죠. 예.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가서 살면서 조금 바뀌었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업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뭐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미국에 도착한 지 한 4개월 만에 그 경영대학원 학기 파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97년도인데 아. 그 1997년도 가을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한 2천만 원 정도 네. 그 학비가 이제 그 한국에 원화로 두고 갔었는데 예. 그때 환율이 850원 정도 하던 게 2,000원 정도 오르면서 아. 사실상 그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그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돈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정말 돈을 좀 벌어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꿈이. 예. 뭐 공부 뭐 다 필요 없고 저는 정말 돈을 정말 벌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IMF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반토막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네, 30% 정도 됐습니다. 예, 네. 계획대로 일들이 추진이 되질 않았었군요. 네. 예.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군 복무를 정비사 쪽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학교 나오면 대부분 관제사, 정비사로 다 가기 때문에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내비행단에 가서 이제 수송기, 그 통신, 항법,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탔었는데 그 당시에 동승근무자로 네. 통신, 항법, 정비사로 7년 동안 근무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 쭉 복무를 하셨고요. 예. 네네. 그 군에서 배웠던 어떤 경험들이 이 미국 뉴욕의 항공경영대학원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처음에 갖게 했던 계기가 됐나요? 네, 그렇죠. 군에 생활하면서 저는 뭐 군에서 이제 TO라고 하는데 테크니컬 그 매뉴얼 그런 기술 도서만 본 게 아니었고요. 군 네. 생활하면서 이제 그 항공 관련 그 월간 항공 그다음에 그 영어 항공 잡지, 에비에이션 위크라던가 또 각종 그 항공 원서들을 많이 사서 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항공 정비지만 그래도 항공군의 경험을 살려서 또 그 당시에 또 제가 야간 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갖고 그러면 항공 경영대학원을 가면 이제 좀 미래가 좀 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사항을 좀 바꾸게 되셨습니다. 기업 경영의 지금 대표자신데, 예. 장 네. 대표님만의 어떤 영업 노하우 아니면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질문하신 대로 뭐 저만의 영업 노하우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뭐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일단 그래도 이제 손님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주고 또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시장을 리드를 해간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영업 그 경영의 노하우고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해외 조언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외국에 산다고 하는 게 뭐 특별히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이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뭐 여행이든 유학이든 한번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둘러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믿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뭐 내가 그렇죠. 이 정도는 못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들 해요. 이건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말미를 보면 좀 눈에 띌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10가지 제언. 이 부분이 유독 눈길이 가는데 우리 군인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참 저도 이제 한국에 지인들이 있어서 이제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은 커피숍이건 어디건 그렇게 한국에 그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보면 요즘에 그 90년 IMF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약간 좀 보수화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정말 공무원 시험 아니면 무슨 대기업 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외국에서만 지금 17년째 살고 또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정말 세계에는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만 선호하면서 그렇게 취업에 매달리는지 네. 그게 아니면 마치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좀 젊은이답게 좀 과감하게 좀 시도도 해보고 예. 어떤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군 부사관 출신이신데 군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6살, 뭐 중학교 3학년이죠.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결정을 해서 17살 되는 해에 그 당시 대전에 있었죠. 그 공군교육사령부에 들어가서 아주 뭐 중3짜리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27살, 그러니까 20대 한참 젊은 청년 때 제대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10년 정도 제가 군에 있었던 거고요. 네. 10년 군에 있은 후에 이제 바로 미국을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 생활은 사실은 군 생활밖에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오면서 이제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것들이 네. 몸에 배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 생활, 조직 생활하면서 몸에 밴 그런 규칙적인 생활도 분명히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 대표님, 앞으로 어떤 그림을 더 그려나가고 싶으신지 끝으로 듣고 싶네요. 네네. 지금 저는 현재 그 프랑스 주얼 유통기업의 이제 대표로 있지만, 이번에 제가 새로 그랑제콜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최고의 그 경영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그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경영 간부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더욱 훌륭한 그 기업으로 일궈내면서 또 제가 아이들이 자녀가 3명 있는데 또 가정 또 그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인정을 끌어가야겠다 생각이 들고 예. 또 더불어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쪼개서 남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항공경영대학원이 목표였으나 도중에 좀 목표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주얼리 경영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사회 공헌까지 하시니까 오늘 이 장영배 맥스에반 대표님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오늘 하루 큰 희망과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주무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한국 오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리의 주얼리 상인의 저자이고요. 공군 부사관 출신의 재벌기업인 장영배 맥스에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